오늘은 휴가를 냈다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노만석 총장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에 이 두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실토 아닌 실토를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였습니까?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대검에서 저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수사팀은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노만석 대행 입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휴가 내고 대검찰청에는 없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제시한 선택지들 사실상 항소 포기 내용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대행은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법무부의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거죠. 예. 검찰청문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거,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지금 진술을 보면 이진수 지금 법무부 차관이 7일 날 오후에 큰일 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선택지 전부 다가 항소 포기와 연결돼서 어쩔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말이 사실이면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진수 차관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노만석 지금 총장 대행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 보면 상관은 바로 정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렇게 그냥 잘 판단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항소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만 했을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유추가 되어지는 과정이고, 자, 그렇다면 이 결국은 법무부의 불법적인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거를 감안해서 검찰총장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검찰총장이 무슨 정치권입니까? 정당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하게? 검찰총장은 본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예. 왜 스스로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결국 이거는 불법적인 개입을 사실상 저는 시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항소 포기의 이 본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 즉 이 절차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과연 그러면 왜 이진수 차관에게 어떤 식의 지시를 했고 왜 이진수 차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까라는 예. 부분이 밝혀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선택지 거의 외압과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의 뜻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대검찰청이 알아서 했다라는데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만석 총장 대행은 연차를 쓰고 하루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는 대검찰청,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들어가게 좀 비켜주세요.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문 여세요.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어디 가서 숨어 있어? 문 여세요. 문 잠그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응당해야만 될 책무인 항소를 포기하고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검에서는 끝까지 반부패 부장은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최근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표 말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없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한 취지는 이걸 거예요. 이거 사실상 외압 아니냐.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걸 두 차례 정 장관이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얘기는 법무부 의견 참고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런 결정 지시.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준호 대변인. 아예 야당에서는 이거 정성호 장관 수준도 아니고 대통령실 혹은 적어도 민정 라인, 민정수석실이 개입해서 이거 항소 포기시킨 거다.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하게 법적인 차원을 검토했던 대검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자 하는 정치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심지어는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연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탄핵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탄핵을 가능키나 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전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점점 더 국민의힘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이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민정수석실의 입김 얘기 노만석 총장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다 들끓고 있고 자리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파장이 꽤 커졌죠. 오늘 저희 뉴스탑10 시작 1시간 전쯤부터 국회에서 법사위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지만 꽤 시끄러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내요.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락해요.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법사위 연가운데 한 명이죠. 최혁진 의원 저렇게 아예 욕설에 가까운 이제 거친 말을 하면서 검찰들 단죄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도 이럴 거면 그냥 검찰들 다 잘라버리면 되지 않냐. 가만 안 둘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을 가리켜서 이거 다 정성호 장관 외압받고 아닌 거 아니냐. 민정수석 개입 얘기까지 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예 검사들을 항명 검사들, 윤석열 정권의 부역한 검사들로 규정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최혁진 의원의 이야기가 반은 동의가 되고요. 반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만석 차장이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연가내고 집에서 쉴 때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 지금 저렇게 하는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만석 그 관련해가지고는 최혁진 의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심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본심은 검사들 다 없으면요. 항소를 갖다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부 여권에서는 뭐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다 다루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권에서는요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노만석 대행은 여야 양쪽에서 욕먹고 있는데 검찰들, 수사 공판 검사들, 검사장들 이거는 글쎄요. 어쨌든 항소 포기가 되면서 이 재판의 뇌물과 이런 혐의들이 앞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의문은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은 검찰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공소 유지가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검사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좀 다릅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부패한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죄해왔고 물론 그동안 정치 검사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전체를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부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하고 한 것 자체는 저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찰이 검찰을 이끌어 나가는 지금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렇게 되면 공석이 되는 거 아닌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또 차장을 지금 대행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검찰의 본연적 기능, 즉 공소유지 권한 기능만큼은 지켜야 됐었는데 그걸 허물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사들이 지금 그럼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뭐 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지금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친윤 검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반발하는 지검장들, 검사장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오히려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일부 뭐 서명 안 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냐? 이거는 검사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언론인도 마찬가지로 언론인들 기사 못 쓰게 하면 이건 언론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사들 공소 못하게 하면 검사들 전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사를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범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하시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동 항소 취소의 논란의 핵심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 아니냐? 정성호 장관은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해 두 번 얘기했고 잘된 재판이었고 뭐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장관 대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거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 과정이에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의문이 있어요. 그럼 의문이 있으면 바로 수사처 이권 행사하나요? 아니잖아요. 과연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판단이 합리적이던데 한쪽에서는 조상호 정책보좌관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 법률 조력했던 대장동 변호사 이 사람들 아니냐. 곳곳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길목에서 이렇게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번진 배경에는 이게 핵심이다. 이도학 의원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대장동 이 변호인 출신들이 뭔가 손이 안으로 굽는 이 변호를 하고 있다. 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 민주당이나 이 전반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조작 기소했고 이 부분을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를 해서 완전히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사유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압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법적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그냥 서면 질의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지휘해도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리한 판단을 저들이 고위공직
곳곳에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대변을 한다라고 하는 논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혹은 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먹히지 않을 논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검찰 개혁에 반발하거나 혹은 정치 조작 수사했던 것이 지금 남욱 이 변호사가 지금 폭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에 맞춰서 빨리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